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이제 유튜브가 아니고, 그죠? 에어클래스에서만 라이브를 하게 됐는데,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출석을 한번 불러볼까요? 자, 박상용님, 정현주님, 라이프타임 카스터머님, 야호님, 정우영님, 이호님, 야호님하고 이호님하고 얼핏 봤을 때 비슷해가지고 헷갈립니다. 그렇죠? 임준수님, 기분좋게님, 권진현님, 이상현 날자님, 유정숙님, 다 안녕하세요. 이인숙님, 노동수님, 옥토버님, 박종민님, 그 다음에 이여우님, 이여우님, 코로나 이제 다 괜찮으신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보자. 화질이, 화질이 잘 안 보인다고 하는데, 그건 제가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아마 새로 고침을 하든지 뭔가 세팅을 다시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시겠지만 저한테 혹시라도 메일을 남겨놓으시면, 질문을 놔두시면은 이쪽에 그 화질이 흐릴 경우에 대해서 에어클래스의 담당자하고 제가 물어봐가지고 알아봐서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홍프로님, 이호로까지, 전현주님까지 다. 코로나 격리 해제됐네요. 예. 아이고, 딸 둘이, 아이고, 세상에. 그렇죠. 한 집에 누가 하나가, 그래도 걸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몽땅 다 걸릴 수밖에 없죠. 그러면 덕택에, 이거 걸리고 나서 이제 슈퍼 면역자가 되시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이번 오미크론은 그다지 증세가 심하지 않다 그러니까, 감기 비슷하게 넘어간다 그러니까, 이렇게로 돼서 넘어가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자, 이제, 대충 다 오신 것 같으니까 본격적인 이제 매달 하는 것처럼 본격적인 이야기를 하도록 합니다. 오늘 시장은 좀 올랐네요. 그죠? 좀 올랐습니다. 보복의 상승세. 네. 어제 많이 떨어졌으니까 오늘은 다시 상승세가. 미국 시장하고 관계없이, 그죠?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간밤에 파월이, 제가 한 이야기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FOMC는 6번밖에 열리지 않는데, 금리는 7번은 올려야 될 것 같거든요. 그죠? 금리는 7번 올려야 될 것 같으면은 0.25% 즉 7번 올리기 위해서는 분명히 한 번은 0.5%의 빅 스텝이 필요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래서 어제 파월의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는 그대로 할 수밖에 없어. 그런 이야기를 한 것 같고요. 그것이 이제 시장에서는 새삼스러운 이야기도 아닙니다만은 결국은 그걸 빌미 삼아가지고 전쟁도 아직까지 끝나지 않고,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한쪽은 거의 함락 직전이고, 푸틴은 푸틴대로, 우크라이나대로 언제 끝날지 모르는 전쟁의 불확실성에서 주식시장은 아무래도 불확실성을 싫어하다 보니까 미국 시장은 하락세로 내려갈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도 악영향을 미칠 줄 알았는데, 우리는 그래도 어제 반영되다 보니까 상승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근본적으로, 오늘도 그렇습니다. 근본적으로 외국인들이 계속적으로 매도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매도하고 있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오늘 또 주의해야 할 게 뭐냐니까, 오늘 이쪽 선물 쪽에서 특히 KTB하고 LKTB입니다. 그러니까 KTB는 뭐냐니까, KTB가 코리아 트레저리 펀드. 그러니까 한국 재무성 증권. 그러니까 미국의 T노트, T빌, 미국의 트레저리 펀드와 마찬가지로 KTB 같은 경우에 한국의 트레저리 펀드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국채예요, 국채. 네, 우리나라 국채예요. 국채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L자가 붙은 것은 롱텀, 장기채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KTB는 3년물이고요. 그 다음에 LKTB는 10년물이에요. 10년물. 근데 오늘 KTB하고 LKTB가 주가가 박살났습니다. 거의 한 120포인트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KTB나 선물, 소위 국채 선물 가격이 박살났다는 이야기는 거꾸로해서 국채 가격은, 채권 가격은 폭락하고 뭐가 올랐죠? 금리가 폭등했다는 거죠. 그죠? 금리가 폭등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미국, 호주나 또는 아시아 전체에서 국채 가격이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이는 미국이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나라도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하는 것들인데, 이거는 이 외국인들이
외국인들이 최근 들어서 주식도 팔고 오늘 코스닥을 조금 샀습니다만은 주식도 팔고 그 다음에 KTB 채권을 팔고 있다는 이야기는 결국은 얘들이 아직도 소위 환차손에 대해서, 그죠? 환차손, 금리도 금리입니다만 환차손에 대해서 여전히 두려움을 가지고 있지 않겠나라고 말할 수 있겠죠. 오늘 같은 경우에 달러의 원화 환율은 뭐 이런 파이 좀 올랐습니다만은 주목할 것은 달러 대 엔화 환율은,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달러 대 엔화 환율은 120을 넘어섰고요. 그 다음에 유로 대 달러 대 원화 환율은 이는 계속적으로 하락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전반적으로 달러가 강세를 보인다는 이야기고요. 그러다 보니까 달러 대 원화 환율도 어떻게 되죠? 올라갈 수밖에 없고, 이것이 전반적으로 외국인들의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매수세에 불안감을, 이게 외국인들 보기에는 불안하니까 못 들었을 수밖에 없지 않겠냐,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어떻게 됐든 간에 오늘은 그래도 기관들이 열심히 사주는 바람에 그나마 불안수로 마감되긴 하였습니다만은, 사실은 오늘 기관들의 매수세는, 그죠? 기관들의 매수세는 어디로 나타나는 거니까 뭡니까? 선물과 연계된 거죠. 그죠? 그래서 선물을 팔고 현물을 사는 거니까 굳이 이걸 가지고 뭐 외국인들, 기관들이 뭐 앞날을 긍정적으로 봐가지고 현물을 샀고 그로 인해 가지고 주가가 올랐다 라고 말하기에는 약간의 무리가 있지 않겠냐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가통인 상승부터 뭐 그래도 기관들이 매수에 힘입어 가지고 지수도 오르면서 대략적으로 다 상승세로 보였는데, 삼성전자 우선주만 조금 밀렸고 나머지는 다 올랐네요. 그죠? 다 올랐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그 제목에 제가 이 그 화면, 우리 들어가는 강의 제목에다가 변화일 가능성에 주목하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그 이야기, 변화일 가능성에 한번 주목하자. 그죠?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차트 보면서 이야기를 시작하죠. 비트코인부터 나오네요. 자, 이겁니다. 변화일 가능성이 뭐냐니까, 뭐, 이걸 잘 지우고 보겠습니다. 일목균형표에서, 뭐, 예를 들어, 이호님 같은 경우에는 일목균형표, 중급 강의를 들었은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일목균형표의 시간론, 그죠? 일목균형표의 시간론에 따르면, 그죠? 시간론에 따르면은, 시간이 먼저 이렇게 움직이고, 그에 따라서 뭐가 됩니까? 시간이 먼저 움직인 다음에 그에 따라서 가격이 움직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서양에서는 가격이 먼저 움직임에 따라 가지고 시간이 흐른다라고 말하는데, 그게 아니고 시간이 먼저 움직이고 그 다음에 가격이 움직인다고 말하죠. 그래서 가격이 움직이면 일종의 시간에 따라 가지고 하나의 매듭을 가진다. 그죠? 매듭을 가지고 있는 게 9일, 17일, 26일, 33일, 42일, 뭐 이런 것들이 하나의 매듭을 가진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죠? 하나의 매듭이다. 그래서 이 매듭이 되는 때가 나름대로의 뭐가 됩니까? 이 매듭이 되는 날이 나름대로의 변화일의 가능성이 있다. 그죠? 변화일의 가능성이 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화일이라는 이야기는, 근데 좀 더 이야기한다면 변화란 이야기는 변화의 이야기지 전환이라는 이야기는 아니죠. 그죠? 바뀌다는 이야기지 변화가 아니고 전환이 일이고, 그리고 변화한다는 이야기지 추세가 반전한다는 얘기도 아니에요. 변화라는 이야기는 뭐냐? 변화라는 이야기야. 변화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죠. 1번, 추세가 하락하다가 돌아서는 소위 턴어라운드, 리버설도 변화가 되지만, 마찬가지로 추세가 하락하다가, 예를 들어서 하락하다가 이 변화에 대해서 더욱더 액셀러레이션, 소위 뭡니까? 속도가 가속되는 것도 변화죠. 그러니까 추세가 바뀌는 것도, 반전되는 것도 변화이지만 반면에 가속되는 것도 변화죠. 그죠? 그러니까 변화일이라 그래가지고 이래서 추세가 무조건 바뀐다 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뭔가 변화를 전후해서 우당탕탕탕 뭔가 시장이 우당탕탕탕 바뀔 가능성이 있다. 추세가 우당탕 하락하거나 추세가 바뀌거나 뭔가 우당탕탕탕, 소위 말해서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 사설이 길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보겠습니다.
우리 뭐 대부분의 여러분들 차트에서도 다 가능하리라고 보여지긴 합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이 바닥 요게 2590일을 기록했던 날로 따져가지고 오늘이 며칠째가 되는 날이니까 33일째가 되는 날이죠. 그죠? 33일째 되는 날입니다. 33일째 되는 날이라는 말 무슨 말이냐? 따라서 9, 17, 26, 33, 42. 그 중에서도 33일과 42일은 나름대로 중요한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을 고비해서 뭔가 시장이 좀 바뀌지 않겠냐. 와장창 올라가거나 와장창 떨어지거나 뭐 둘 중에 하나가 되지 않겠냐. 오늘이 나름대로 변화일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그럼 옛날에는 어떻게 했노? 옛날에 진짜로 33이나 40이라는 게 의미를 가지고 있었나? 라고 본다면, 예를 들어서 이날부터 따져가지고, 그죠? 2590일부터 따져가지고 이 고점까지가 34일이죠. 요까지, 요 고점 기록은 34일입니다. 33일에서 하루 더 늘었어요. 그죠? 하루 더 늘었죠. 자, 그 다음에 또 볼까요? 예를 들어 여기부터 시작해서 요 바닥에서 따져가지고 여기까지가 36일이죠. 그죠? 또는 여기서 따져가지고 가지고요. 그러니까 35일입니다. 요 고점까지가. 그죠? 또 옛날로 돌아가 보면은 좀 더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부터 따져가지고 가 35일이죠. 그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35일 또는 34일 또는 33일, 뭐 우리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일목균형표란 게 지금처럼 초 단위로 움직이고 틱틱 단위로 움직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루 이틀 정도의 오차는 허용하거든요.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봐서 33, 34, 35 정도까지는 33의 범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과거로 예를 보더라도 35일, 34일, 33일 이런 식으로 하나의 33이라는 게 하나의 매듭을 가지고 있다면, 예를 들어서 오늘 33일째니까 또는 과거에 예를 들어서 뭐 하루 이틀 정도는 틀을 수 있지 않냐? 오케이. 그러니까 34 내일 또는 모레 35 정도까지도 변화일의 범주에서 볼 가능성은 있지 않겠냐. 그죠? 주가가 오른다는 이야기요, 내린다는 이야기요. 몰라. 잘 모르겠는데,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후행수표는 후행수표대로 뭡니까? 별볼이 없고, 못 넘어가고 있고, 주가는 주가대로 구름 아래쪽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조심조심 해야 되지 않겠니? 라는 이야기입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또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볼까요?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이 바닥에서, 요 바닥에서 따져가지고 오늘이 33일째 되는 날이에요. 그죠? 오늘이 변화일이 되는 날인 거 맞아요. 근데 재미있는 거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요, 33보다는 다른 수치가 더 중요합니다. 요 바닥에서 요까지가 며칠 가느냐, 요 바닥까지가 며칠 가느냐니까 며칠입니까? 42일이죠. 그죠? 33다음에 뭡니까? 42가 중요한 수치라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40이에요. 자,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요까지가 며칠 가니죠? 40이네. 그 다음에 여기부터 따져가지고 여기까지가 여기가 39일이죠. 그러니까 코스닥은 코스피보다 조금 더 많은 그러니까 42일 정도의 사이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이하건 간에 오늘이 33일이니까 33도 중요한 변화일이 하나이기 때문에 뭐 오늘이건 내일이건 모레건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뭔가 변화의 조짐은 있어 보인다. 어떻게 될 것 같냐? 뭐 엘리엇으로 말한다면 제가 내내 주장하듯이 우리가 엘리엇도 말한다면 저는 주장하기로 여기가 1번 파동이고 여기가 2번 파동이고 그 다음에 3회 1, 3회 2, 3회 3, 3회 4, 3회 5 파동이 아직까지 멀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4번이고 5번으로 이어질 거다. 그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3번 파동을 세부해 보면 여기가 하나, 둘, 셋, 우리가 현재 네 번째다. 그죠? 네 번째다. 그리고 이 네 번째 파동을 다시 세본다면, 조정에 다시 세분해 본다면, 이거 다시 하나, A가 A고, B이고, C로 가지 않겠냐. 그죠? C가 되지 않겠냐. 그러다가 다시 이제 와장창 내려가지 않겠냐. 뭐, 이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상승에 베팅하고 싶다.
뭐, 예를 들어서, 뭐 변화율이니까. 변화율이니까, 변화율 둘 중에 하나니까, 한쪽에 베팅할 수 있죠. 옥토버님 말씀하신 대로, 변화율을 이용한 거래가 이런 거 가능해요.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가능하죠. 주가가 떨어졌어요. 떨어지겠어요. 자, 오늘이 변화율이야. 그죠? 자, 그럼 앞으로 내일은 어떻게 할까요? 1번. 내일 1번. 턴어라운드. 그죠? 반전. 혹은 2번. 어떻게 합니까? 가속. 아이고, 가속이 가짜가 왜 이래. 가속. 그죠? 엑셀러레이트. 리버설 될 수도 있고, 엑셀러레이트. 오늘은 변화율인데, 내일의 주가가 반전으로 바뀔지, 가속으로 바뀔지 모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르골 베팅하고 싶어. 오케이. 오늘자로 사는 거야. 맞아. 삽니다. 사요. 여기서. 대신에 오늘 사고 내일 기다려가지고 내일이 주가가 예를 들어서 오늘 저점을 밀어뜨리 이렇게 끝났다. 내일 주가가 이렇게 끝났다. 이게 뭡니까? 턴어라운드가 물 건너갔고 상승은 물 건너갔고 하락 쪽이잖아요. 그럼 어쩌합니까? 여기서 샀다가 내일 주가가 오늘보다 밀리면 어쩌합니까? 매수한 것을 눈물을 머금고 손절. 그죠? 옛날 사람에 대해서 한자가 편해서 종종 한자를 씁니다만은 손절. 그게 아니고 오늘 여기서 샀다가 내일 주가가 오늘 저점을 이렇게 끝난다. 그럼 뭡니까? 턴어라운드. 그죠? 추세가 상승세로 바뀔 가능성이 많으니까 괜찮죠. 그죠? 그러니까 변화를 이용해서, 변화를 지나고 나서 주가가 오를지 내릴지 모른다.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다. 그럼 뭐 오를지 내릴지 모르잖아. 그럼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아니고, 오늘이 변화일이라는 걸 안다면, 오늘 변화를 이용해서 베팅할 수 있죠. 그죠? 베팅할 수 있죠.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자, 그죠? 그러니까 뭐,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야기 나온 김에, 이상형을 알자. 3의 4의 C는, 이거 C는 지우고, 요 C는 이론적으로 어디까지 갈 수 있나요? 여기 아까 어제 전에 얼마였죠? 2758이었던가? 요게? 제가 잊어먹었습니다. 잠깐만요. 여기 얼마였죠? 이거. 또, 2788, 그죠? 2788인데, 이런, 요 2788인데, 그래서, 이 4번 파동은요, 또는 4번 파동, 또는 조정 파동은 특별하게 어디까지 간다라는 조정 파동의 경우에는 법칙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여기서 4번 파동에 A, B, C 이렇게 할 수 있죠. 삼각형. 그죠? 삼각형. 이거 같다면은 여기가 A 파동이고 여기가 B 파동이고 C 파동이고 이렇게 갈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C 파동 어디까지 갈 수 있나요? 2788 여기인데 2788보다도 못 미치고 시부지게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수도 있죠. 혹은 삼각형이 이런 삼각형이 아니고 너무 복잡하니까 여기가 그 입장. 자, 삼각형이 이렇게 삼각형이 나타난다면 A, B, C 소위 뭡니까? 익스펜딩 트라이앵글로 나타난다면 이런 식의 그 정형적인 삼각형이 아니고 익스펜딩 트라이앵글로 나타나면 A, B, C가 되면서 C가 A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까지 갈 수 있죠. 혹은 예를 들어서 플랫 같으면은 이게 플랫입니다. 플랫이면은 여기가 A고 B니까 C니까 이걸 넘어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지그재그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말해서 플랫의 경우에는 A 파동에 C 파동이 1.618배. 그 다음에 지그재그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A하고 C하고 되게 비슷한 수준이라고 나와 있어요. 있지만 이거는 이게 과연 우리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3의 4가 이렇게 될지, 익스펜딩이 될지, 아니면 저희 컨트랙팅으로 삼각형이 될지, 아니면은 플랫이 될지, 아니면은 지그재그가 될지, 어느 쪽이 될지 알 수가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이론적으로 시파동의 목표치를 어디까지 될 거라고 정하는 것은 어렵다는 이야기죠. 그죠? 어렵다. 그러니까 그 조정파동은 무슨 파동이든 나타날 수 있는 거니까 그냥 심플하게 뭐 조정파동 이론이라고 보시라.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그죠? 자, 일부에 있던 강의인데 봅시다. 캔들이 기준선, 절한선 위에 있고 후행스팬도 캔들이 올라와 있는데 구름의 벽이 두터운 기회가 뭐고 그 이야기입니까? 대처 방안? 구름의 벽이 두터운 이유가 뭐냐? 구름이 두터운 벽이 구름이 두텁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구름이란 게 지울까요? 이제 다 지웁니다. 자, 구름이란 게 이거는 선행스팬 이거는 지금 입니다만은 이게 아래쪽 1이고 2죠, 그죠? 1이고 2죠. 그러니까 선행스팬 1은 기준선 절한선의 중간값이고 그 다음에 선행스팬 2는 52일동의 중간값인데 구름의 벽이 두텁다는 이야기는 거꾸로 이야기해서 그동안에 지금 시작해서 과거 52일 동안의 축구 움직임이 나름대로 변동성이 컸다는 이야기가 되죠. 그죠? 변동성이 컸다는 이야기가 되죠. 그러니까 과거의 변동성이 컸기 때문에 구름이 두텁게 나오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밑에 내려갈수록 이 두터운 변동성이 크다는 이야기는 이 위쪽으로 매물이 많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니까 쉽게 말해서 52일 동안 이쪽에 매물이 많다는 이야기니까 이걸 넘어서기가 상대적으로 쉽지 않다. 뭐 이런 이야기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렇죠. 자, anyway 결론 그래서 하는 이야기 뭡니까? 아직까지 변화율보다도 단순하게 이야기해서 아직까지 후행스펠이 넘지 못하고 있고 캔들을 넘지 못하고 있고 주가는 주가대로 기준선 위에 있으나 아직까지 구름을 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지수로 그죠? 지수로 이야기해서 지수를 거래한다면 우리가 세 가지 단계 중에서 뭡니까? 1번 정찰 매수, 두 번째가 타진 매수, 세 번째가 올 매수라고 한다면 지금은 정찰 매수 단계, 조금 사는 단계, 그죠? 아직까지는 조금 사는 단계에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종목별로는 나중에 이거 지수 얼른 보고 종목을 보겠습니다만은 종목별로는 그래도 나름대로 괜찮은 종목들이 좀 있었죠, 그죠? 그죠? 네, 그런 종목들을 위주로 해서 아직 지수는 아직까지 정찰 매수니까 전체 비중을 많이 늘리지 마시고 종목별로 그 중에서 조금씩 비중을 늘려가는 것이 어떻게 했느냐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환율은 이야기했듯이 이런 식인데 계속적으로 상승세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볼까요? 외환에서 달러 해외 시장에서 주요 통화 달러 중간값만 보겠습니다. 유로 중간값 보세요. 이거 보면은요. 지금 이게 달러 N입니다. N입니다. 120 넘다는 정도가 아니고 아까 낮에 볼 때마다도 120을 넘었었는데 지금 120.50이에요. 달러가 약세, 강세, 엔화가 약세. 그래서 지금 달러 엔 120.50은요. 주봉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120일 때가 여기가 옛날에 2015년에 125였고요. 요 때가 언제냐니까 나와봐라. 2015년 뭡니까? 2016년 8월 달에 그죠? 2017년 1월 달에 118, 115까지 간 이후로 처음이니까 2016년 말로 따져가지고 그죠? 2016년 말부터 따져가 본다면은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그러니까 6년 만에 120을 넘어선 꼴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큼 달러가 엄청나게 강세란 이야기죠. 그죠? 이 수준마다 넘었었으니까 엄청나게 달러가 강세란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로는 유로대로 보다시피 유로는 유로대로 지금 유로화가 과거로 따진다면 이 정도 수준으로 와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유로로 빠진다면 예를 들어서 뭐 이거는 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만 2020년 한 2년 만에 최약세 유로가 약세라는 이야기는 달러가 강세. 그러다 보니까 유로도 약세, 엔화도 약세.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도
전반적으로 약세일 수밖에 없다. 오늘 환율이 그래도 장중에 많이 올라다가 좀 밀리는 것은 소위 업체들의 내고 물량 때문에 밀리는 바람에 좀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여전히 달러는 강세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그 주식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매수를 기대하기에는 무리가 아니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달러 인덱스 계속적인 강승세라는 이야기죠. 그죠? 해외에서 뭡니까? 나스닥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이게 걸려 있죠. 아까 나스닥 봤는데 어떤 질문이었더라. 나스닥 선물은 구름 하단에서 저항을 받고 있는지 보고 있습니다. 나스닥 선물은 필라델피아 반도체군요. 나스닥 선물은 이거는 구름 하단에서 저항을 받는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RSI와 캔들이 다이버전스 같은데 RSI와 캔들이 다이버전스 같은데 바닥을 확인한 건지 변화일이나 파동 등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직은 변화일 같아 보이지 않는데요. 볼까요? 자, 예를 들어 오늘이 이 나스닥 100입니다만은 나스닥 100이나 나스닥 선물이나 어차피 이게 나스닥 100을 가지고 그 나스닥 선물이 움직이다 보니까 나스닥 100을 그냥 현물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오늘인데 예를 들어서 이날은 오늘 18일이 되는 날이죠. 그죠? 이 바닥에서는 너무 짧으니까 아무것도 아니고 이 바닥에서 보면 어떻게 됩니까? 33일째 되는 날이구나. 그렇죠? 오늘 33일째, 이 고점에서 봐서 33일째 되는 날이네요. 하나 더 볼까요? 또 가볼까요? 자, 이날은 31일째 되는 날. 그 날은요? 26일째 되는 날. 그렇군요. 뭔가 나름대로 매듭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 같네. 자, 이거부터 따져보겠습니다. 다시 이 날은 25일째 되는 날이네요. 그러니까 이 날은 요 고점에서 고점까지가 25일, 26일. 그죠? 요 고점에서 이 고점까지가 뭡니까? 26일. 요 고점에서 오늘까지가 33일째 되는 날이니까 그냥 오늘도 나름대로 의미를 가지겠네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어제가. 그러니까 저희 말 미국 시장이 어제가 나름대로 의미를 가지겠네요. 그러니까 얘는 나름대로 이게 뭡니까? 요거를 후행스표를 넘기지 못하고 있으니까 만약에 이걸 산다면 역시 혹시 모르니까 변화해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변화일이라 그래가지고 오늘이 변화를 해서 반드시 상승했다가 해서 떨어진다는 보장이 없죠. 둘 중에 하나죠. 추세가 강화될 수도 있고 추세가 어떻게 됩니까? 이 추세가 강화될 수도 있고 거꾸로 반전될 수 있는 거니까 예를 들어 추세 강화에 베팅한다면 여기에다가 뭡니까? 조금 타지 매수 아니고 뭐죠? 그러니까 정찰 매수 해놓고 그죠? 대신에 엑셀러레이트 되면은 대박이죠. 거꾸로 여기다가 숏을 치면 마찬가지죠. 후행 스팬도 있고 이러니까 저로서는 이날 만약에 나스닥 선물에다가 베팅을 한다면 둘 중에 하나 어차피 동전 던지기로 오르는 가격 내리는 거 둘 중에 하나인데 그러면은 후행 스팬도 걸려 있고 뭐 해서 상승보다는 아래쪽으로 베팅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만 다이버전스는요. 그렇죠. 다이버전스 같습니다. 다이버전스 같은데 요 다이버전스 나타난 기간이 이거와 이 기간이 짧잖아요. 그죠? 그죠? 오늘이 3월 14일이고 이날이 언제냐니까 2월 24일이니까 대략 한 20일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20일. 그죠? 이다 보니까 이 다이버전스 영향력은 대개 한 20일 정도 갑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큰 대세 하락이라고 보기보다는 단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공사들이 많으니까 최악의 경우에 아까 변화율을 말씀드렸듯이 오늘을 고비로 해가지고 추세가 화가닥 돌아설 가능성도 있죠. 오늘 그러면 만약에 변화가 안 되고 더 올라간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좀 더 가가지고 며칠째입니까? 그 다음에 더 가가지고 며칠째? 그렇지. 42일째 되는 날이 요 고점에서 따져가지고 33일 지났으니까 그 다음에 42일째 되는 날에서 뭔가 변화가 있으리라라고 예상할 수도 있겠죠. 그죠? 물론 그때는 이제 얘가 구름화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긴 하겠습니다만은 42일째 되는 날에서 앞으로 9일 후에 그러니까 이번 주가 아니고 다음 주, 그죠? 다음 주 되면은 뭔가 또 변화가 예상하지 않겠냐라고 말할 수 있겠죠.